기초 영장문. 이 영장문 훈련은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 실력을 갖고 영어로 글쓰기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글쓰기만 아니라 말하기 훈련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학습자.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죠. 이게 말하기 훈련, 효과적인 말하기 훈련도 되거든요. 그리고 글쓰기 훈련도 되고, 그죠? 이거 한국어 실력에 기반을 두고 이 영어의 글쓰기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글쓰기 훈련의 종착점은 아니겠지만 시작점이에요. 왜냐하면 영장문에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말하거나 써야 되는 임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거나 써야 되는 임무가 있게 되기 때문에 말하기, 글쓰기 훈련도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법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기초 영장문이죠. 그래서 법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말하기와 글쓰기 두 개는 전혀 다른 기능이 아니에요. 말하기에서 사용된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세련되게 정리하면 글쓰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련 답을 만들지 말고 말하기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먼저 하고 글쓰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방법 1단계, 3단계밖에 없어요. 1단계는 한국어의 구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한국의 문장 구조는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죠. 영어는 I eat breakfast. 주어, 동사, 목적어죠. 여기 동사가 먼저고 한국어는 목적어가 먼저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이게. 그다음에 문장의 기본 구조는 동사 기준이에요. 동사 기준이죠. 동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슨 문장이 나오든 간에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답은 필요 없고요. 답 좀 가릴게요. 여기 여기 요 문장만. 그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라는 거를 영작을 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뭘 하냐면 이게 한 문장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개 문장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몇 개의 문장이 찾아야 되는데 뭘로 찾느냐? 동사로 찾는 거예요. 떠난.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 그가 고향을 떠났다. 그치?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았다. 알다가 동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개죠. 떠난 기가 하나고 알려지다는 하나잖아요. 이렇게 두 문장인 거죠. 이 한국어 실력이지 영어 실력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어려운 건 딱 하나예요. 주어가 중요하죠. 영어에서는 주어가 맨 처음에 딱 시작해서 여기 주어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문장에 주어가 생략된다는 거예요. 그 생략된 걸 찾아놔야겠죠. 그래서 이게 생략된 주어를 찾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행복하세요? 행복은 뭐야? 해피지. 근데 누가 필요해? 주어가 필요하잖아. 그죠? 당신이니까. You are happy. Are you happy? Am I happy?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계세요? 누가 있냐고. 얼마예요? 이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요 부분에서 주어를 넣어야 돼.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요거는 당신은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계세요는 누구든지. anybody. 계세요? 그지?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얼마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얼마예요? 즉, 영어에서 한국말을 할 때는 알아듣는 건데, 영어로 말 때는 당연히 이런 주어를 anybody's here? Is there anybody here?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그지? 그것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You are happy. Are you happy?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를 넣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벌써 스피킹으로 넘어왔어요.
이 나눠진 문장 하나하나를 나눴잖아요? 영어로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게 답이에요? 모든 상황에 맞는 영어 표현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게 다 답이에요.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저 상황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아무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럴 때 그가 고향을 떠났다. he 떠났다. left 그다음 고향 his hometown his native place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뭘 쓰냐 문장을 어떻게 세련되게 쓰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기 수준에 맞춰 쓰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는 있어요. 이게 말하기예요.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다를 말할 때는 he left his hometown, but the reason is not known to everybody, anybody.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말한 게 정답이냐?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수준에 따라서 답을 맘대로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정답이 있다거나 정답과에 대한 압박감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되는 거죠. 뭐가 왜 그러냐?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고 세련되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래요.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세련되게 말하는 건 나중에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나지 않다고 멈출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터듬거리거나 중도에 멈추거나 내용을 반복하거나 바꾸기도 하죠. 얼버무리기도 하죠. 내가 그랬잖아요. The reason is not known to everybody. No, no, anybody. 이렇게 바꿔도 된다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Nobody, no one knows the reason. Nobody knows the reason. 그지? 뭐라고 써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더듬거리거나 중도에 멈추거나 내용을 반복하기도 하고 뭐 얼버무리기도 하고 그지? 뭐 그게 뭐지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말하고 싶은 감정과 생각이 먼저인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든 표현할 수 있어요. 뭐든지. 자기 수준에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꼬마 애들도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말 단계가 끝나면 라이팅이에요. 라이팅은 뭐냐? 이 문장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간단한 문장을 줄였었는데. 그러니까 말하기를 세련되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아무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죠? He left his hometown. 그가 고향을 떠났다. The reason is not known to anybody. 그러니까 the reason why he left his hometown. 이게 why 들어갔죠. why. 문법이야 문법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He left his hometown is not known to anybod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e left his hometown. Nobody knows the reason. Nobody knows the reason why he left his hometown.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했다고 와 어렵네. 아니에요. 자기의 수준에서 어떻게든 영어로 말하거나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쓰겠죠. 쓴다는 거 얘기니까. 쓸 수 있어요. 말할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든 말하기든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장 구조를 안 다음에 몇 개인지 보고 한 문장씩 영어로 옮기고 그 문장을 이어보면 되는 거예요. 끝.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이 시인이 소년기를 보낸 집이다. 몇 개예요? 두 개. 이것이 집이다. 이게 한 문장이죠? 이게 한 문장. 이것이 집이다. 그 다음에가 뭐예요? 요거죠. 소년이 소년기를 보냈다. 시인이 소년기를 보냈다. 요게 또 한 문장이죠? 이렇게 두 개예요.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이것이 집이다. This is the house. 그죠? 이것이 집이다. 그 다음에 the poet passed his boyhood. 회어를 연결한 거죠. 회어. 그치?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도사가 되면. 근데 도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He is a poet. This was his house. He lived here. And he was a boy. 이런 거 어떠냐고. 관계없죠?
또는 this is the poet's house. He doesn't live here now, but he lives here when he was a boy. 이래도 되죠. 그치? 답 수없이 쓸 수 있어요. 내가 6개만 썼어요. This is the place. It is the house where the poet lived his boyhood. This is the house where the poet enjoyed his boyhood. 또는 this is the house where the poet spent his boyhood. 답이 몇 개 있어요? 수많은 상황이 있으니까 수많은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잖아. 도사같이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말할 수 있잖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많은 답이 있는 거죠.